안녕하십니까. 여론의 모든 것, 여론고수 시즌2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또 유익하게 계속 보고 계시죠? 대한민국 최고, 아니 세계 최고의 명품 유튜브 방송을 만들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뚜벅뚜벅 걸어갈 테니까요. 구독 꾹꾹 많이 눌러주시고, 네, 개혁신당 빅텐트 출범을 했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 있었죠. 지난 9일입니다. 설날 명절 연휴 첫날에 드디어 빅텐트 소식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준석, 이낙연, 또 원칙과 상식, 조홍천, 이원욱이죠. 물론 김종민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누굽니까? 금태섭, 류호정까지 다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양양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그 빅텐트에 들어가야 될, 더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일단은 들어가야만 된다고 이야기했던 세력들이 다 들어갔어요. 말 그대로 빅텐트가 만들어졌어요. 빅텐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이낙연 공동대표. 자, 법적으로 황하고 도장을 찍을 수 있는 대표는 이준석이에요. 그러니까 이낙연 공동대표가 많은 걸 내려놨다. 이름도 그냥 개혁신당으로 가죠. 그러니까 하도 이걸 보면은 결국 빅텐트를 만드는데 많은 걸림돌이 됐던 것이 이준석 대표였던 거예요. 왜? 이준석 대표는 우리 그냥 개혁신당 각자 그냥 도색을 해도 우린 잘 나갈 텐데 뭐하러 합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지금 이준석 대표의 팬덤을 보면 팬덤이죠. 적극적으로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지지층을 보면 지금 빅텐트 했다고 난리야. 서로 뭐 탈당하면서 전장현 대표와 관련 있는 뭐 부인인가요? 이 배복주 안 된다. 또 페미니스트 류호정 안 된다. 전 정의당 의원 안 된다. 난리예요. 뭐하러 합치느냐. 준석이 형이 이럴 줄 몰랐다. 실망이다. 막 이렇게 아우성이 나올 정도로 팬덤들이 시끌벅적합니다. 자, 그런 이 문매를 맞고 있는 상황인데 지지율이라도 좋으면은 그래도 방어가 가능해요. 왜들 그래? 날 사랑하잖아. 근데 그래도 이렇게 안 합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번 선거에서 의석수를 제대로 좀 두 자릿수 이상 정말 캐스팅 보트 이 양대 정당 사이에서 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되겠어 하고 설득을 하면 될 일인데 한국 갤럽 조사에서 개혁신당 4%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그러니까 합했는데 10몇 퍼센트, 15%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4%? 이게 뭐야? 지지층들도 이준석 대표를 딱 공격하기가 좋은 거죠. 아니, 준석이 형, 지지율이라도 올라가면 이해라도 할 텐데, 지지율도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의 경쟁력이 있는 20대, 30대도 개혁신당 거의 선택을 안 해요. 수도권에서도 개혁신당의 지지율로만 보면 바람이 안 나. 그거 잘못 합해진 건가? 근데 지금 당을 깰 수도 없어요. 지금 당 깨면 끝이야.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어요. 힘들게 합쳤는데, 얼기설기 합쳤는데, 이걸 다시 무너뜨리고 깨버린다? 이게 여러분들 어떤 기분이냐면, 우리가 왜 어릴 때 막 블록 쌓기 하지 않습니까? 블록 쌓았는데, 블록을 거의 다 쌓았는데, 친구가 와서 그냥 무너뜨려. 모래사장에서 거의 모래로 모래성을 다 만드는데, 누가 무너뜨려. 망가뜨려. 여러분들 새로 그거 만들 수 있습니까? 복원이 안 돼요. 선거 앞두고 합쳐졌던 세력이 다시 쪼개지면 그건 끝장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궁금한 건 첫 번째, 제3지대가 아주 크게 탄력은 못 받을 거라는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완으로 무너지는 건가? 합했는데도 지지율이 4%밖에 안 되면 그게 뭐 끝났나? 근데 그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같은 조사에서 다른 질문을 해봤어요. 그래도 총선 때 좀 많이 당선됐으면 하는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래도
아직 어디를 지지할지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응답자들 중에서는 그래도 상황 봐서 개혁신당 찍을 수도 있을 것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준석, 이낙연의 이 케미가 좋게 평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도 합해지기 전에도 그랬잖아요. 이낙연 공동대표를 향해서 윤핵관 같다. 또 빅텐트의 골든타임이 지났다. 막 이렇게 이준석 대표는 빅텐트가 달갑지 않았어. 그런 상황인데도 정말 절박한 위기 상황이죠. 왜냐하면 합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감히 있겠느냐. 이런 또 지적과 또 걱정과 우려가 당 안팎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이준석이 이준석 고집만 가지고 또 버틸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일단은 엉성한 결합이에요. 일단은 유기적 결합이 안 됐어. 지지율이 낮아. 그런데 보통 이게 결합 진통입니다. 결합의 진통.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앞으로 한 30일 동안 3월 중순까지 첫 번째, 개혁신당이 이준석, 이낙연 꿀케미를 만들어내느냐. 총선을 그래도 어떻게든 두 자릿수 의석을 확보해야 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다 내려놓고, 이준석 내려놓고, 이낙연 내려놓고, 정책도 만 65세 이상 무임승차 폐지가 아니라 좀 더 가치를 서로 연대할 수 있는, 가치 연대가 비전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냐, 녹여낼 수 있느냐, 용광로가 돼야 돼요. 그게 가능하냐. 또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 개혁신당 빅텐트가 반윤석열 또 반 이재명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걸 뛰어넘는 정도의 신선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래? 조금 의심을 했는데 그래도 저 정도면 개혁신당을 한번 지지해 볼까? 이런 마음이 생길 정도로 그런 정도의 이 당에 좀 내공이 나와야 되니까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과연 이 빅텐트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이 아이디어를 짜내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끌어낼 수 있을까?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민주당 현역 의원 탈락자가 많을 거에는 분명합니다. 자, 왜 친명 위주로 친명 일색으로 공천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반발하는 게 호남도 있고 지금 수도권도 상당히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들은 적어도 무소속으로도 출마할 수 있겠지만 친명에 대한 억울함, 또 반발심, 또 분노감, 그렇다면 적어도 친문 공천 탈락자들은 이낙연 전 총리의, 이낙연 공동대표의 개혁신당에 합류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꽤 많은 현역들이 개혁신당에 합류할 수 있고 이게 또 지지율의 기폭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과연 이준석, 이낙연 두 사람이 내려놓느냐. 또 하나, 민주당 공천에서 대거 탈락하는 친문 현역 의원들이 4월 달까지는 현역이에요. 이들이 탈당을 해서 개혁신당에 대거 합류할 수 있느냐가 개혁신당이 죽느냐 사느냐 운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추도사 배종찬이었습니다.